코칭 방향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코칭 방향은요. 이게 주차별. 이제 1에서 10주간인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네요. 전문가 과정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 과정으로 바뀌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칭 특징은, 수업이 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디나 동일하게 20%의 시스템, 20%의 동기, 30%의 기술, 30%의 지침. 이것이 저희의 수업 형태입니다. 아마 다른 데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수업이 6시간 수업을 하면 우리는 첫째 시간은 교육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은 교육의 철학, 세 번째 시간은 교육 이런 식이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6시간이면 6시간이 그냥 통시간이에요. 통시간이어서 뭐에다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의 역량이 진짜로 개발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요. 지식을 개발하는 거 여기서 신경 안 씁니다. 일치 안 합니다. 2년 동안에 책 한 권 안 읽힙니다. 뭐 이런 데가 있냐고 그러겠죠. 여러분 올림픽 선수촌 들어가면 책 읽힐까요? 훈련시킬까요? 여기 선수촌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책은 이제까지 읽어왔잖아요. 이제까지 읽었잖아. 근데 그 뭐 된 게 뭐가 있어? 된 게 없잖아. 된 게. 결국 지금까지 제가 제 전직이 뭔지 아세요? 독서교육 전문가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 책 읽히는 전문가였다고. 제가 세웠던 꿈의 학교, 98년 꿈의 학교는 한 학기 3개월 동안 논문을 한 편씩 쓰면 책을 보통 20권에서 50권씩 읽어요. 교사 양성하면 일주일에 2권씩 읽혀가지고 분해까지 다 해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책을 안 읽힐까요? 바로 인지력 개발을 알게 된 거죠. 정보력, 내가 그동안에 거의 반평생을 정보 개발에다가 신경을 쓴 거예요. 그것도 좋았어요. 정보만 가지고도 정말 도움이 됐어. 그런데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이 관주의복, 구슬서마를 꿰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그거 배운 적 있어요? 내가 하다가 끼우는 거지, 내가 하다가 끼우는 거지, 맞추는 거지,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걸 한 5년간을 연구하면서 관주의보의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야, 정말 제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죠. 그날로부터 제가 책 읽기 다 중단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장에 들어갈 때 기계 사용법 배우고 들어갑니까? 제품 감별법 배우고 들어갑니까? 기계 사용법 배우고 들어가서 그 기계를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읽고 그 나온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것을 배운 후에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읽으면서 설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책 30권, 같은 주제 30권을 딱 놓고 설계를 들어가면 아까 같은 그 중학생 같은 설계도가 나옵니다. 책 30권이 한 권의 설계도로 나오고, 설계도로 가지고 글로 쓰면 글이 되고, 말로 하면 강연이 되고, 보고서 쓰면 보고서가 되고, 기획서 쓰면 기획서가 되고. 마이더스의 소리. 이 설계도만 딱 가지면 그걸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뭐든. 그걸 발견한 순간 제 인생의 그냥 하나의 완전한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2년 마치고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마친 다음에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책 한 권씩 한 권씩 읽는 게 아니고 한 주제를 몽땅 사라는 거예요. 50권 딱 사놓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50권 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부터 세계 최고의 저술가, 창작가, 강연가, 기획자, 보고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스태프들 그 매핑해서 보고하는 거 보고 정말 기뻤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른 성장이 있는 거죠. 사실 군포시장 만났을 때도 간단했어요. 저희 스태프 한 사람이 군포시장 책을, 나는 노동자였다는 책을 매핑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가져가서 딱 보여주고 설명 들어가니까 10분 만에 그냥 이거 진담이고요. 전화 딱 들고 바로 그냥 부시장에서 전부 간부 직원 다 모이라 해서 1시간 교육을 받고 군포시를 종합 컨설팅 해달라고 해주지도 못했지만 당 한 방이에요. 광명시장도 그냥 한 방에 그 뒤로 아직 안 만났어요. 수원시장은 그냥 만났고 책 쓴 게 없어서 그냥 했고, 그러고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좀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강점입니다. 정말 우리의 역량을 정말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학습 형태는 비전 관리, 자기 관리, 관계 관리, 지침 수행, 학습 활동. 이것이 이제 저희가 코칭할 때 쓰는 기존 방식입니다. 뭐 코칭의 사례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도끼날을 가는 데 있어서 40%의 자기 관리, 도끼, 식사, 휴식, 동료라고 이제 만들어 본다면 60%의 나무 베기. 기업체도 마찬가지죠. 40%의 관리 활동, 60%의 사업 활동. 이게 바로 종합적인 조화적인 그런 코칭의 한 사례죠. 트리키 2에서는요, 좀 이따가 설명을 이건 제일 아래에서 할게요. 먼저 코칭을 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가 주어지는데 대체로 저는 이것을 이제 희망의 과제라고 합니다. 그 수업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수업은요, 교수가 앞에서 정보를 가르쳐요. 그러잖아요. 제일 싫은 교수가 누구예요? 좀 써놓고 읽는 사람. 정말 미치고 팔짝 뛰죠, 이거는. 지금도 그런 교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과서에 나온 걸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 왜 해야 돼,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되지. 교과서는 학생이 공부하고, 교수는 학생이 모르는 걸 풀어주고, 알아야 될 걸 지시해주고, 연구할 걸 방향을 잡아주고, 연구해온 거를 평가해주고, 이게 교수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코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존 수업과 좀 분리를 시켜가지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못 만들어요. 저희 이 트리키 인지기술의 설계기술은요, 본인이 직접 설계하는 훈련을 안 하면 1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테스트가 다 나왔어요. 저희 지부장들부터 시작해서 강의만 달랑달랑 들은 사람들 뒤로 가서는 시험이 합격이 안 돼요. 딱 3개월만 실제로 자기가 하면 합격될 거를 듣기로는 절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피아노를 앉은 자리에서 3년을 듣는다고 피아노가 쳐지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손으로 할 거는 손으로 해야 돼. 머리로 할 건 머리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지켜주시고요. 어쨌든 변화의 가능성은 제가 좀 여러분에게 방향을 드린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6개월. 학생들처럼 그냥 공부만 하는 경우는 한 달 안에 되는 애도 봤어요. 극히 소수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 3개월 만에 해가지고 우리 지금 설계 교재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대학생이 6개월 이상 정도 투자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최소 6시간 이상, 최소한 10시간 정도면 제일 좋겠어요. 한두 시간씩 해서 10시간 정도만 하면 현재 기본적인 이 설계 기술을 뚫고 여러분이 웬만한 것들을 설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화 시킨다는 게 궁금하죠. 어떻게 하냐면 회의한다 그러면 회의를 내가 기록을 맡았어요. 그럼 여기저기서 막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막 정리해가면서 체계를 막 잡은 거예요. 화상에 펴놓고 하면요, 진짜 막 신기해요, 신기. 예. 이번에 학교사업본부 쪽에서 5명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 설계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랬다고. 예. 어떻게 대화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이 논리적인 과정으로 설계를 하냐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주 경영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경영학 공부하신 분도 있고, 여기 마케팅 하신 분도 있는데, 결국은,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조화롭게 융합시켜가지고 이 목적에다가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영은 인생을 참 풍요롭게 살게 하는 기술이에요. 저희 아들한테도 영문학과인데 너는 꼭 경영을 해라 했더니 보조 공부를 하더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경영을 알면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다 그 효율성이 높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는 여러분이 수업을 하는데도 이 자주 경영 시스템, 줄여서 자경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경 시스템을 쓰게 합니다. 그 자경 시스템에서 경영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입법 시스템. 경영자들이 입법을 잘 못 다루면 사실 경영 잘 못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거든요. 이게 경영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이 경영의 아주 중요한 요체거든요. 근데 입법이 어려워요. 입법을 좀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입법. 드물어요. 학교 다닐 때 그 회장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죠? 회장, 반장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학교 그 정관 있잖아요, 정관. 학생의 정관. 네, 학생의 정관 자기가 직접 만드신 분. 아니, 이전 폼에 넣고 거기다가 집어넣기 말고 아예 그 정관을 안 본 상태에서 내가 학생의 정관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본 사람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입법을 못해요. 입법 못합니다. 입법은요, 다른 법안 가져다가 옆에다 채워넣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입법이 아니라 그 수정부안이지. 입법이란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입법은요,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이 한참 성행했을 때 스팸 방지 법을 만들죠.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만 이 시스템으로 스팸을 방지시키는 법을 만드냐. 법은 가장 중요한 게 구성 요소예요. 하위 레벨까지 뎁스까지 만들어져서 이 법을 실행했을 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게 하는 것이 입법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왜? 미래에 일어날 사항을 모두 추적해서 가능한 변수들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또 가능한 가능성을 다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세상에 한 번도 안 한 일인데. 진정한 경영자는 입법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경영학에서 입법에 대해서 배웠나요? 안 배웠다니까. 없다니까. 네. 그렇게 중요한데도 경영에서 입법이라는 것은요, 사회 현상이 바뀌면 그 바뀐 현상에 따라 회사의 내규를 다시 짜는 거거든. 여러분, 현상은 바뀌었는데 입법, 즉 내규는 옛날 내규다. 어떻게 맞아가겠어요? 대한학교 제가 설립자잖아요. 제가 대한학교 2호잖아요. 97년 간 대학교 제가 꿈의 학교인데, 초기 대한학교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교육자 중에 그 뜻 있는 교육자들이 나 대한학교에서 새로운 교육을 해보겠다고 나선지 몰라요. 학교 하다가 막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한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학교 운영 정관, 학교 교육 계획, 교육 방침, 수업 방침 뭐 등등 다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다 어디 거야? 기존 거야. 5년 하면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야. 마음은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어. 그래서 막 가치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교육을 해놓고는 내용은 다 옛날 거야. 5년 지나면 다 옛날 학교로 돌아가 있어. 결국 대한학교들 다 맥을 잃어버렸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죠. 제가 원래 변리사 합격 출신이 아니고 탈락 출신인데 그러면서 법을 좀 다뤘거든요. 저는 꿈의 학교 만들 때 법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교육법은 다 넣고 제 실정에 맞게. 그때 법의 힘을 안 거죠. 입법만이 진정한 경영의, 즉 변화된 세상을 적응해 갈 수 있는 것은 입법 능력이에요. 만약에 지금 새로운 막 환경이 나타나는데 입법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에 그대로죠. 네. 무질서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 중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삶을 황폐화시키는 법이 무슨 법인 줄 아세요? 월남 파병 때 만들어진 법. 즉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 개편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 그럼 그때는 어땠어요? 월남 파병 갔던 사람들 복지를 해서 막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도 그 법이 돌아가요. 그때 또 무슨 뭐 지금 저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무슨 있었으면 또 복지해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돌아가. 돈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새고 있는지 몰라요. 다행히 변호사협회에서 실효성이 없는데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연금이 지급되거나 모든 것이 지급되고 있는 시스템이 무려 30-40%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자금을 받고 있는 그 혜택이.
혜택이 있으니까. 예, 안 바뀌어. 우리가 어떻게 세금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입법자들이 입법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10년 전에 살았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승인한 법이라고 그러죠. 습관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내 몸에 형성된 법이에요. 그 법이 10년 전에 있는 법이 지금도 내 안에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장이 멈춘 사람이에요. 삶은 새로워졌는데, 세상은 바뀌었는데, 거기에 바뀐 게 맞춰서 내 삶의 내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 삶의 내규가 계속 바뀌면 나는 명사까지 올라가는 거죠. 삶의 내규가 안 바뀌면 그대로 항상 같은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변화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도 개인 삶의 내규를 입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입법을 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주 경영 시스템에서 입법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법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입법을 경영에서는 주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입법을 현재 경영에 쓰는 말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경영 운영 전략. 그렇죠. 예, 계획서입니다. 사업 경영 개요, 경영 개요하고 사업 계획서가 입법이야. 경영 이념하고 내규 있죠. 회사의 규정 있죠. 한 책 한 권 정도 됩니다. 국가의 법은 육법전서고 회사의 법은 책 한 권 정도 되고 개인의 내규는 대체로 뭐 이제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되고 네. 이게 규모가 작을수록 이게 법이 작아져요. 근데 회사에서 회사의 운영 내규 책 한 권이 있고 나머지가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이거는 미래에 관한 계획이고 입법이고 이거는 현재 운영에 관한 입법이죠. 근데 운영에 관한 입법과 미래에 관한 입법이 수시로 경영자에 의해서 교정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자, 사업체가 이제 1억 단위의 수입 구조의 입법과 10억 단위와 100억 단위는 다른 거예요. 로마 제국의 헌법과 한 국가의 헌법은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여러분 보면 사람이 성장하다 어느 순간에 딱 멈추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입법이에요. 이 단계를 넘어서려면요, 이 법이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성장의 법칙입니다. 식물 성장할 때 A 밭에서 크면요, 1년에 토마토가 100개밖에 안 열립니다. B 밭으로 옮기면요, 300개가 열려요. C 밭으로 옮기면 1000개가 열리고 B 밭으로 옮기면 F 밭으로 옮기면 5000개가 열려요. 수경재배라는 밭으로 옮기면 1년에 15,000개가 열립니다. 200개짜리가 15,000개까지 간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 밭의 환경 조건들.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 겁니다. 이게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식물, 동물의 성장 법칙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자주 경영 시스템을 잘 다루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주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과제 수행들이 여러분에게 가능 조건들을 만들어 주리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현장 활동은 교육 과정의 강사, 저희 현재 하고 있는 강사들을 일일 체험, 자격시험, 국비과정, 교재개발, 전국강연, 진로교육, 훈련스쿨, 그 다음에 사업활동, 아까 사업활동 보셨죠? 결과는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두 번째, 이제 가능한 솔루션으로 이 일을 여러분이 좀 효과적으로 지속하려면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해야 되죠.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문장 설계부터 단락 설계 들어가려면요, 여러분이 현재 쓰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희망적인 나를 변화시키는 과제가 되고요.
과제들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체 과제를 말하고요. 전체 과제입니다. 이 중에 이제 매주 과제가 정해진 과제가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3가지 정도인데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약 과제는 영상을 들으면서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과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앉아서 들은 사람한테는 과제지. 듣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과제인데 들으면 어차피 듣는 시간에 요약하면서 듣는 거 이거는 뭐 과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수업 중 활동이지. 예. 근데 수업 중 활동을 정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출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속성 전문가 과정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여기 카페 안내해 주세요. 우리 그래서 여기 하면 속성 전문가 어디 있나? 어디 갔지? 전문가인가?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 안에 속성 전문가로 이름이 뭘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지 기본 스피치 심화 기본 여기다 방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예, 속성 전문가 방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데 이름을 달리 적었나 봐요. 전문가 영상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문가 요건가 보다. 맞네 여기 맞네. 예, 이규명님 분들. 예, 이 방에 지금 현재 속성 전문가 그 과제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의 요약 과제를 보면 이게 강의 요약 과제예요. 자, 지금 1-7주차 듣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닌가? 여기 예. 이규명님 지금 그게 언제 건가요? 제출이 5월 5일 지난주죠? 지난주 과제입니다. 네,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강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설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무슨 능력이 자라겠어요? 당연히 설계하는 능력들이 자라게 되겠죠. 여기 혜택은 이게 2년 전 거 듣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 이분들 2년 전 거 듣고 계신 거예요, 옛날 강의를. 근데 그렇죠. 지금 이분들은 2013년에 강의했던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1기부터 듣게 되지. 이번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듣게 되죠. 최근 걸로 아마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강의 요약 과제는 그냥 여러분이 수강하면서 영상 보면서 놀지 말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주 경영 과제도 과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시간 여러분이 자주 경영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경영 회의예요. 그걸 저희가 지침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해봤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런 방식을 활용해 보는 거죠. 아주 약식이면서 효율적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 효율성이라는 건 효율과 효과성이라는 것은 여기를 보시면 알아요. 지금 6개월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빠짐없이. 이런 걸 보면 대단한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모임만 참여하면 돼요. 따로 과제할 건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제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보셔도.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나눠지는 과제입니다. 이제 주차별로 이제 과제가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는 이거, 뭐 다음 주에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네. 이것이 이제 지문 설계 과제는 정보 단락 지문이나 어떤 지문을 주면 그걸 설계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네. 그 설계로 바꾸는 작업을 보시면 학생이 했던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참 지금 현재 뭐 어른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궁금하시면 여기 카페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권한이 전문가 과정이 우리 석사 과정과 같은 권한이죠. 현재.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볼 수 있어요. 현재 석사 하시는 분들 볼 수 있거든요. 지문 설계 과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선영 씨 보이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문이에요. 여기 한 편의 지문을 이렇게 쫙 설계를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잘 보여주면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어차피 볼 수가 있어. 아주 잘해요. 지금 그 짧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많이 받고 지금 저술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문 설계 과제가 진행이 됩니다. 뭐 안 하는 것은 그냥 벌금으로 때우시면 돼요. 안 하면 벌금으로 때우면 돼요. 뭐 여기서 하라 마라 하지 않아요.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북 설계 과제는 원페이지 북을 A4 용지 1.5매 정도 되는 원페이지 북 하나를 아예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코칭은 이거는 이제 이번 과정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학생 코칭은 학생 하나를 잡아서 15주 동안 매주 코칭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이제 학습 코칭이라는 2학기인가에 있어요. 1학기는 없습니다. 영상 촬영 과제는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유튜브에 가면 학생들이 실제로 하는 장면도 있고 아니면 교사반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러는데요. 운전 있어요? 네, 인지 기본 과정. 인지 기본 과정이 있죠. 한번 봐봅시다. 인지 기본 이건가요? 영상 촬영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촬영 코너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여기 있네. 윤혜영. 이거 저기 교사반이. 인지 기본.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실제로 지문을 아까는 아까는 우리 선영 씨가 해놓은 거 보셨죠? 매핑으로 한 거 봤죠? 그 매핑한 거를 동영상을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주제를 한번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주어를 형의 반복으로 이제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상의 개념의 어떤 습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설계입니다. 지문 하나가 모두 이렇게 설계도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기의 주제로 해서 다 잘하지 않으면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것을 감춰놓고 처음부터 자기가 작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야, 사람 머리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생각할 때요, 여기 아래에서 이걸 어떻게 하위로 이걸 뿌려나갈지 생각해 정말 이거 암담합니다. 이거. 예, 정말 암담해요. 이거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기술이 사용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 설계 과정. 이게 이제 아까 책, 동물농장 뭐 했던 책들을 책 한 권을 이렇게 이제 매핑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리 원북입니다. 원북 융합 과정인데, 원페이지 북을 한 10권을 읽고, 그걸 모아서 한 권에 매핑으로 만드는 거죠. 창조 과정이죠. 그래서 저술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훈련이 들어가고, 정보 융합은 완전 이제 저술입니다. 책을 몇 권, 20권, 30권 딱 모아놓고 그거 한 권을 그대로 나의 한 편의 설계도로 만든 다음에 글로 쓰면 저술이고, 강연을 하면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서, 보고서 등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과정에 영상 수강, 설문조사 뭐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꼼꼼한 과제를 위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걸 만들게 돼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이건데, 결석시, 지각시, 미제출시, 지각제출시, 그 다음에 요걸 전부 세팅합니다. 그러면 잠시 보겠습니다. 자, 비하기 속성 과정인데요. 이게 1차 개강입니다. 여러분 1차 개강에 지금 속하는 겁니다. 자주경영, 네, 조직 구성이죠. 네, 지금 현재 이 팀들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경회의, 실제로 지금 현재 매주 회의하고 회의한 영상을 올리고 다 처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오늘 참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이제 그러겠네. 생각해 보실. 그러겠네요. 네, 일단은 요거는 여기서 오늘은 하지 말고 그 화상으로 할 때 다 모임이 이제 인원이 다 확정되면 그때 모여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속성 전문가 이 팀들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뭐 나와라, 나오지 마라, 않고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책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운전하다가 바쁘다 그러면 갓길을 달리면서 돈 내놓고 가요. 어차피 내가 어겼으니까. 예, 카메라 찍히잖아요. 지금 돈 낼 각오하고 가는 거지. 법을 지킨다는 건요, 여러분이 못 지킬 상황이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그 못 지키면 그 못 지키는 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를 내는 것도 법을 지키는 거 맞죠? 페널티를 내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행할 수 없는 데는 페널티를 내라고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돈을 내든지 이걸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를 잘 알으니까 내가 못 지킬 상황이 되면 못 지키는 거에 대한 두 번째 규칙이 있다니까. 그 규칙을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회사의 직원들을 가르칠 때도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해주면 본인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왜 이게 금액이 이런 정도가 나왔냐면 학생들 너들 과제하는 사람들 스스로 한번 페널티 정해봐라. 500원, 100원 이래 장난식으로. 그 법이 통과됐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법이라는 것은 규칙인데 이 규칙이 지향하는 것은 목적이죠. 이 규칙이 목적을 지키도록 만드는 수단일 때는 법의 효용성이 있는데 이 규칙이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이 법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지각을 하도록 조장하죠. 안 하고 법을 내면 되니까. 이거는 원래 목적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알아서 정하라고 그래요. 알아서 정하긴 하는데 제가 마지막 헌법재판소야. 이 헌법재판소는 논리죠. 고집으로 내가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 이렇습니다. 벌금을 2,000원 정해왔어. 과제 안 내고 2,000원 내는 게 편해요?
같이 하는 게 편해요. 2,000원 내는 게 편하죠.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 금액의 한계성이, 예, 2만 원 하면 좀 부담스러워. 10,000원 하면 이거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기도, 이런 상황의 금액이 지금 이런 금액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5년 내내 해왔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 균형 감각을 따지면 서로 물어보면 조금 더 과해야 돼. 보편보다 좀 높아야 과제를 하는 쪽으로 가요. 그렇죠. 목적은 과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너무 많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죠. 안 할 작정인가 보네요. 하면 하는 게 아니지. 예. 과제를 하는 사람은 혜택이 많아요. 왜? 안 한 사람이 내는 벌금을 가지고 상당히 풍요롭게 식사도 하고. 저희도 우리 이제 어제 토요일이 석사과정이거든요. 하면은 맨날 이 풍성해요. 이 과일이. 지각하면 아예 사와. 지각비 가지고 사와. 굉장히 풍성해 먹어.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혜택이야. 여러분, 가장 나쁜 법이 뭐죠? 경영할 때 가장 나쁜 법. 못하는 사람이 혜택을 입는 거죠. 그 법은 정말 최악이에요. 지각을 했는데 계속 아무것도 없어. 지각한 만큼 자기는 혜택을 입은 건데. 정말 나쁜 법이거든요. 그럼 점차 잘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런 혜택을 입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못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혜택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혜택을 입는 건데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벌금 혜택을 입으면 그걸로 서로 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법을 잘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모양새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 전략이 짜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자경회의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문제 해결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 컴퓨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한 공동체야. 예. 여기서 해결해 줘야 돼. 이 한 분 때문에 또 안 되면 다 못 간다고.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명확해요. 선택입니다. 항상. 이분을 떨어뜨리고 갈까요? 잘하는 사람 밀어주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 같이 챙기면서 갈까요? 그럼 대다수가 한국 사람이 어디 잘하는 사람 갑시다 이런 사람 없지. 그거 진짜 한국 정서가 아니지. 서양 정서는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는 참 좋죠. 그럼 함께 갑시다. 왜 이게 좋냐면 못하는 사람 떨어뜨린다 하면 언젠간 자기도 떨어지거든. 자기도 떨어져. 네, 그래서 네, 같이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근데 이때 좋은 게 뭐냐면 못하는 사람을 챙겨갈 때요. 이분이 잘해. 이걸 이분이 이분한테 가르치잖아요. 누가 더 잘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네, 가르치면 훨씬 잘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1단계에서 2단계 뎁스만 넘어가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거든요. 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큰 복이다. 왜? 자선만이 구원의 길인데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 그럼 우린 다행이네. 우린 자선을 베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는 강아지가 있다. 예, 애들 교육에서 있어도요. 누구인가 자선을 베푸는 환경이 있어야만 이 사람의 인성이 개성돼요. 맞죠? 누구에겐가 자선을 베푸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고는 인성은 절대 개발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동물을 키우게 하는 것이 인성 개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동물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보호하는 마음 속에서 인성이 나오는데 왜 여성들이 인성이 뛰어나냐면 아이들 키우면서 남자도 아이 키우면 그런 인성이 생겨. 이건 실험된 결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남자가 아이 키우고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부족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남자가 완전히 여성화되어 있더래요. 여성화라는 말도 이제 우리 기준이고 여성이야. 우리가 보는 여성과 똑같은 성품이. 인류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남성과 여성의 기준이 다 평정됐습니다. 지금은 남성 여성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보는 여성과 기업에서 경영자 여성을 비교해보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기업과 여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하고 거의 비슷하죠. 의결권이 바로 남성화의 상징이었어요. 의결을 하는 상황이 되면요,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감정적으로 결정을 못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리더 안 따릅니다. 의결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요, 꼭 논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결정을 계속 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화된 성품을 갖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남성화라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군가가 남성이 의결권을 내리면 그 의결권을 따라만 산다. 그럼 여러분 성품이 여성화처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집안에서 아이를 하나 돌본다. 그럼 완전 여성화가 돼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자경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제 관리해 나가고, 의사결정, 입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입법을 하고, 입법을 해서 그걸 관리하고, 그걸 다시 사법적인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의결을 해 나가는,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되면서, 처음으로 의사결정 기능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이걸 인식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의사결정이 된 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소통 단계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됐으면 그 결정이 실행될 때 어떻게 협력이 되는가. 이것이 사회라는 협동 단계죠. 이 자주경영 하나를 가지고 완전한 사회를 경험하고 의사결정과 입법과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경험단체예요.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자주경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수행 코칭은 아까 정리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질의응답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 취합 5-8주차 질문 취합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도 막 이렇게 나오죠. 다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정리가 돼서 나오는 방식이죠. 오늘 시간이 되면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 다음 모임 때는 현재 2기 속성 전문가 그 화상팀을 모셔가지고 화면으로 보면서 우리 인사도 하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좀 지혜도 듣고 한번 해서 선배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은 시간 되겠어요. 챙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모일 때는 인원 확정한 다음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춰가는 걸로 그렇게 해보죠. 다음 주는 현장에 마지막 한번 모일까요, 우리? 네, 다음 주까지만 현장에 한번 오셔서 요거 완전히 세팅 다 하고 이제 새로 오실 분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들은 한 2달인가 한 번씩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이쪽에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코칭 타임의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원리형과 트리키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좀 일찍 마치고요.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꿨으니까 다음 주 모일 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한 학기 전문가 과정, 비학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비학이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데, 비학이 과정을 완전히 세팅해서 다음 주에 모여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이제 주중 학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제가 마지막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가서 할 일들, 컴퓨터 세팅하고 프로그램 세팅하고 처리할 부분들 하는 것만 이번 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